예, 연말장이 한 3주 남았나요? 쉽지 않네요.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 보겠습니다. 예, 연말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고 경기 침체의 그림자들이 공포감이 다시 몰려옵니다. 예, 전략을 세워야죠. 일단은 이게 뭐 연말 내년 사실 뭐 연말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잖아요.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가 이제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상단이 막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미국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비둘기적인 어떤 발언을 위해서 시장이 한번 급등을 했었고, 근데 지금 보면 그 증시가 급등한 이후 가격 그 전 지수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 동력이 없다. 왜냐하면 내년에 침체를 예상하고 무엇보다도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어떤 그 주요 기업들의 감익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을 열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온 상태고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이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 약간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 몸이 좀 이상해서 어디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면 이 부분이 아프니까 처방 내려서 나을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어느 구간이냐면은 몸은 분명히 안 좋은데 병원 가면은 진단은 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난 참 잘 안 나와요 이런 거.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계속 나는 좀 뭔가 어디 안 좋은 것 같고 어디 안 좋은 거 아닐까 계속 이런 우려감이 생기고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그러면 하는 말이 주변에서 하는 말이 좀 쉬어봐라, 좀 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이 약간 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지금 어떤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혼조세.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가 나와도 반응하지 않고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좀 분위기가 있고 또 그 와중에 이 뭔가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이런 게 없는 와중에서 중국 이슈 쪽으로 계속 이제 시장이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 조정을 크게 받았던 중국 증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좀 다 시각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금투세 관련돼서 아직 정확하게 그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 9일에 이제 뭐 윤곽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게 유예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될지 지금 어떤 식으로 될지 그 내용이 전혀 공개가 지금 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시장의 컨센을 일단 9일쯤에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대주주 요건 관련돼서는 정부는 100억을 제시한 상태고 야당은 이제는 뭐 한 10억 정도에서 그 이제 중간에서 절충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막판에 또 뭐 진통으로 인해서 또 며칠 지연되거나 뭐 한 주나 두 주 또 지연되거나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해질 수 있는 전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항상 보면 그 대주주 양도차익 이슈 때문에 매년 그 10월부터 11월, 12월이 주식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해는 약간 그런 흐름들이 전년에 비해서 좀 약간 좀 큰 느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금투세 관련돼서 이제 완화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수급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이게 지연되면서 그래도 팔아야 될 수급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형주를 들고 계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인과 외국인들의 풍부한 수급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 섹터별로 보면 연간 기준 그리고 어떤 뭐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온 섹터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또 이런 금투세 관련된 어떤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의 조정폭이 좀 큰 이유도 그 금투세 관련돼서 어떻게 정해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이런 좀 불확실성을 피하겠다고 하는 그런 매도 수급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날 있을 금투세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을 좀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단이 막혀 있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연말 시장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조금 뭐 다행스럽다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쭉쭉쭉 흘러가면서 정말 좀 멘탈이 붕괴됐었는데, 내년엔 이제 다들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 투자의 기회, 또 전반적으로 희소하지만 성장의 섹터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내년에 성장되는 섹터를 키워드를 말씀하셔서 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자 그랬는데, 그 얘기는 오늘 당분간 반복하면서 핵심 내년에 갈 수 있는 섹터, 핵심적으로 반복하면서 그에 따른 종목들을 이렇게 셀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나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또 내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그 원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성장이 나오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은 분명히 좋아진다. 올해 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2차 전지 항상 고밸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실적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은 안 좋지만 성장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수급이 있는 이런 그 시장 흐름이지만 회사도 성장하고 주가도 성장하는 회사들은 또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지금의 12월에 어떤 이런 장 분위기를 내년을 준비하는,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좀 사들어가는, 아니면 그런 종목들의 풀을 만들어 놓고 좀 조정 시에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편입을 해가는, 아니면은 뭐 그렇게 빠졌을 때 사는 거 너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잘 보고 계시다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턴을 하는,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턴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같이 하는 그런 좀 준비의 시간을 좀 오늘 이번 12월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뭘까요 그런 게? 네. 뭐 계속 뭐 똑같은 뭐 이건 전 개인적인 어떤 견해예요. 네네. 뭐 시장의 어떤 뭐 이제 연간 기준 뭐 나오긴 하겠지만,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는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경기재건 플러스 글로벌 인프라 투자. 경기재건은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또 확전세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또 자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전쟁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좀 완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이 휴전에 대한 아니면 전쟁이 끝난 종식되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데, 경기재건 지금 뭐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경기재건 하려면은 한 900조에서 1000조 이상의 어떤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옴시티가 지금 그 준비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한 1000조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네옴시티와 같은 큰 또 인프라 투자와 재건 산업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서 경기 재건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10월, 11월 많이 올랐던 경기 재건 중에 그런 종목들이, 유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고 3분기 실적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년 대비했을 때,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내년도 실적이 좋은 걸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뭐 장비 쪽, 근데 사실 장비 쪽은 참 이게 밸류 체인이 뭐 다양하지 않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대규모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장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필수로 들어가야죠. 아마 이제 2차 전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어느 회사든지 간에 지금 다 미국으로 내년부터 이제 공장이 증설되는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중국 소비주라든지 뭐 카지노, 뭐 숙박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터 쪽과 미디어 쪽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성을 전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대체재가 있냐 없냐를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죠. 어떻게 됐건 간에 소비가 풀리면 소비 쪽으로 많이 온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한 5년 전, 6년 전에 어떤 중국 시장에서 좀 굉장히 각광받았던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다 대체재가 다 있습니다. 중소 화장품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고요. 뭐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면세점도 중국에 엄청 큰 면세점이 있고, 따이공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행이 완화된다고 해도 따이공도 예전처럼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 모멘텀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엔터라든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이런 어떤 아티스트들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대처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좀 엔터주나 미디어가 좀 덜 움직이죠. 근데 오히려 내년도 뚜껑 열어보면 실적으로라든지 어떤 모멘텀으로 보면은 예. 엔터나 미디어 쪽이 훨씬 더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네.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이제 로봇 관련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들어 있습니다. 네 개 큰 키워드 말씀해 주신 거를 기억을 해 놓지요. 이게 적어도 뭐 내년 또 이제 하반기쯤 되면 여러 다른 우리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또 시장이 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 1분기는 확실하게 좀 성장이 보이는 섹터거든요. 주목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오늘 주목할 관심 기업은 어떤 걸 선정하셨습니까?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이요. 네. 네. 사실은 좀 그 10월, 11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좀 그때도 이거 지금 언급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망설였는데 네.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을 이제, 좀 받았군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그래도 물론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중공업 쪽이 대부분 이제 초과 발전기라든지 변압기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고요. 근데 수소 쪽도 지금 빠르게 지금 수소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게 확정하고 있고요. 건설 부분이 이제 한 45%, 중공업 분이 한 50%. 아마 내년에는 중공업 비중이 이제 한 6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 그 매출액 기준으로가 아니라 회사가 이제 더 파이가 커지면서 예. 중공업 비중이 늘어날 걸 보고 있고 특히나 그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력용 변압기라든지 차단기, 송배전망 이런 쪽에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뜯어보면요. 영국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유럽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서유럽 국가들이 신재생 산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 기존의 노후화된 어떤 변압기라든지 이런 송배전 시설을 지금 빠르게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변압기라든지 송배전망 같은 것들이 교체 시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흐름이 기조적으로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한 연간 기준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본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기별 신규 수주권 이 발전 부분인데요. 보면은 22년부터 그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의 1분기보다 21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거의 한 6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수주가 그만큼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뭐 이때 당시에 1분기부터 그 수주 베이스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을 때지 않습니까? 1분기 때 막 한참 막 전쟁이 진행될 그렇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화면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본업 자체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업 자체의 어떤 글로벌리한 발전기라든지 변전기, 송배전 시설의 어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이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에서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미 뭐 글로벌리하게 점유율을 잘 차지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지금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수주 베이스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주 잔고가 수주 잔고 기준으로 지금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60%에서 70%가 이미 3분기까지 흐름에서 늘어난 상태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받게 되면 지금 수주 잔고는 그래서 한 3조 3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면 인식 기준은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 실적은 뭐 정말만 이 송배전 사업 분야에서만으로도 한 50%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주 잔고가 쌓이고 그리고 수주 잔고의 어떤 이 잔고가 상향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10월, 11월에 이제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또 양도 차익 이슈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투세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이슈로 인해서 좀 약 차익 매물이 저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2월에는요. 그래서 소상중공업은 좀 조정시에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4분기가 이쪽 송배전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하는 회사들한테는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국전력 같은 뭐 각 나라마다 발전청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발전에 관련된 인프라를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서 그 대규모 발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4분기에도 발주가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면은 올해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했을 때 잔고 자체가 뭐 70%에서 한 80~90%까지 늘어난 상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1년 이후의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내년은 그만큼의 어떤 좋은 그 베이스로 이미 시작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만약에 뭐 어떤 뭐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 특히 최근 IR에서도 밝혔지만 사우디 쪽에 입찰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는 그와 관련된 수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뭐 올해 잠깐 반짝 이런 것이 아니라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조적으로 좀 갈 수 있다. 기조적으로 이제는 한 2~3년 동안에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을 12월 좀 조정 시에 좀 꼭 좀 우리가 모아가는 그런 종목으로 좀 다만 보자. 이제 건설이 한 45% 아직 정도 있어요. 건설업황은 지금 안 좋고요. 이제 재무적 리스크들을 이제 건설사들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감안한다면 이제 워낙 그 중공업 쪽에서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고요. PBR로 보면 뭐 0.7배니까 근데 건설주로 보면 PBR 0.4배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PER로 보게 되면 뭐 올해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는 9만 원까지 올랐다가 7만7천 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건설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민간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PF 과도한 PF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건설업이 좋을 때 수익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반대로 건설업이 나쁠 때 안정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손절가는 7만 원. 아마 근데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7만 5천 원 이하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하 구간에서는 좀 꾸준히 12월 동안에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척후병 정도 보내면서 맞습니다. 본진을 언제 보낼까를 가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